아니면 진동으로 하시든지. 예. 알겠습니다. 진동을 해. 당연히. 인사 올리겠습니다. 21세기 신문화연구회 상임회장 근산 김정식입니다. 오늘 저희 21세기 신문화연구회 강좌가 1242차가 됩니다. 근데 오늘 다른데 무슨 지방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희 고정 나오시던 회원 몇 분이 거기 참석을 한 것 같고, 또 오늘 또 비가 오다 보니까 많이 지금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여튼 저 성원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사실은 제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필요 이상의 여론에 휘말리기가 10중 8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민족운동 현장에서 뭐 36년, 한 40여 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만은 이 정치권에 많은 그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제 입으로는 정치적인 언급을 안 하려고 작심을 한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저속스럽습니다만은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이대로 방관해서 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입을 빌려서 얘기보다는 소위 정치권에 그런 많은 관심을 가져오시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또 그쪽 정치 쪽에 꿈을 키워보시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옥재, 저 개인적으로는 저하고 그 의형제 관계입니다. 예, 그런 관계인데, 어찌됐건 저는 감히 많은 분들 앞에 우리 아우님을 이 시대에 좀 괴짜 사나이, 정말 이 나라를 1등 국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참 야망의 사나이라고 저는 감히 추천해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바르고 정직하고 불의를 보고 넘기지 못하는 그런 아주 정의의 또 사나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간단한 양력 정도는 문자 메시지에다 보냈기 때문에 본인이 그 강의를 하면서 군데군데 짚어서 설명이 계시리라고 믿고, 어찌됐건 좀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아우님, 오늘의 강사이신 우리 강사님을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그 이옥재 우리 그 강사님을 모실 적에 여러분들 좀 뜨겁게 박수로 좀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오늘 비도 또 오긴 하는데 좋은 비입니다. 이제 봄을 맞이하는 비니까. 그래서 아까 소문이 안 됐다 하지만 예수님은 12시자로 강의하고 올 정도니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저보다 9살 선배이십니다. 저 어디 가면 제가 선배를 보이죠. 71세입니다. 올해. 박수 한번 줘. 요새 이제 120이 한갑이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저는 62세 9살 차이, 55년 양띠입니다. 근데 어디 가면 이 둘째 아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비서로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거의 다 좀 아신 분이 앞에 우리 오시는 하얀 멋쟁이 우리 지정진 누님인데요. 뭐 친누님이나 다름없는데 제가 놀래고 좋아하는 이유가 당시 연세, 지금 죄송합니다. 연세를 말해 될까 봐요. 숫자에 불과합니다. 숫자에 불과합니다. 쉽게 해서 10년 정도 차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연세대학교 경상학과를 17대1로 들어간 아주 호일점으로 들어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생활하시고 자녀들도 다 미국에서 교육시키고 우리나라 동양 57개국을 돌아다니신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알려드렸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큰 일 우리가 할 수 있다. 예, 요새는 한갑이 120이니까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실제로 120세대에 왔습니다. 100세 시대 이제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었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 나라를 또 이 세계를 좀 발전시킬 것인가. 김대중 대통령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분이 한 말 하나 좋아하는 거 있어요. 70까지 살다 보니까 10년 동안에 한 일이 이제 60세까지 한 일보다 10년 동안에 60년 동안 한 일보다 더 크게 하더라. 10년 동안에 80을 살다 보니까 그 70에서 80까지 10년이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살았던 일보다 더 크게 하더라. 박수 한번 쳐. 그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결국 이제 노년에 대통령까지 돼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인지 몰라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저는 공동체를 하나 만들 것인데요. 퇴임 박사들 전부 다 그냥 고급 오피스텔 못지않게 방을 하나씩 주서 그분들이 퇴임은 했지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륜 이걸 다시 국가 발전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시대가 갔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몸만 건강하면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 어때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 말이 틀지 않으면 박수 한번 쳐줘요. 박수. 틀리면 질문을 했어요. 틀리면 딱 속에 딱 지금 바로 당신 이게 좀 이상하다면 내가 틀렸다 하면 내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틀렸다고 시인할 수도 있는 분이니까 오늘 이 귀한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나는 무슨 12제자보다 많으니까 성원이 충분히 넘다 보는데 무슨 유익한 것을 한번 우리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 어려운 길을 오셨는데 그래서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저는 그 소개가 됐을 겁니다만 발명가 일을 25세 때부터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노벨상 노벨은 혹시 아십니까? 몇 세에 특허를 받았냐면 30세에 특허를 받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대단하죠. 노벨상까지 만들었는데 저는 세월이 흘러보니까 나려보니까 이제 25세에 특허를 받았다고. 저희 선친이 외성시대에 일본을 가셔서 비행기 만드는 부품의 공장장까지 했어요. 저는 공부나 공대를 안 나왔는데 DNA로 유전자로 온 겁니다. 이미자 가수 얘기를 잘합니다만 이미자가 무슨 음대나와 가수 된 게 아니잖아요. 타고난 것이. 그래서 나는 취미로 이 엄청난 발명을 했는데 주주들이 그 고급 기술 난스테이션 시스템 주유소나 충전소에 가지 않아도 자동차 간다 하니까 과거 나라 미국에서는 뭐라고요? 동양적 신비주의에 빠진 험한 놈이다.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와서 딱 보고 손들었어요. 인류가 줄 수 있는 최고 상도 받아야 된다 하는 그 발명 기술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얘기하고 그러면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발명가가 나섰냐 하는 것을 좀 더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과학기술 전쟁 시대라고 하죠. 맞죠? 특허 전쟁 시대라고 막 나오죠. 어떤 그 기술 전쟁 시대라고 나오는데 국민 대다수가 발명가가 아니고 또는 과학기술가 조금 죄송합니다. 아까 뭘 내가 들으라 하면 꺼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사회자 만들어야 되는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전쟁 또는 특허 전쟁 시대라는 말이 매스컴에 나오는데 국민 대다수는 과학자 또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등한시하는 경우가 이제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 그러니까 영토 전쟁은 사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저기 발동을 하니까 뭐 한국을 침략하니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과 허락 없이 뭐 개입할 수 있니 이런 말이 있어 막 긴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천만에 지금은 영토 전쟁이 거의 없어졌다 보면 됩니다. 나폴레옹 시대 아닙니다 지금. 자 크림반도 러시아로 넘어갔죠. 어떻게 넘어갔어요? 투표로 넘어가요. 투표. 맞아요?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 영국은 대영제국이라는 화려한 영국이 그 섬나라가 반쪽으로 딱 갈라지기 직전까지 갔죠. 작년입니까? 뭘로? 투표. 근데 다행히 가반수가 안 나와가지고 영국이 안 갈라진 겁니다. 이와 같이 무슨 전쟁? 아닙니다.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모여서 투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대마도 내가 가져올 자신 있어요. 어떻게? 독도처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본래 전남 광양이 고향입니다. 그가 본적지였습니다. 지금은 본적이 등록 기준지라 그러죠. 어디냐면 경상북도 울릉은 독도리 30번지가 저 본적입니다. 저 아들이 지금 29인데 국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때까지 12년간을 구미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그래서 영호남 지역 감정은 졸부 정치인들이 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가서 거기에 있을 때 전적을 했어요. 경상북도 아닙니까? 독도가. 응. 그래서 이런 조금 아까 사회자님께서 조금 기자입니다. 제가 기자를 하는데 이 발명도 엄청난 내용이죠. 이게. 근데 왜 그런 발명 잠깐 알리고 좀 올릴 수 있어요? 예. 지금 올리면 이제 우리 TV 먼저 이 한번 기술 내용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발명가가 정치에 나서는 이유랄지 그러면 과학기술 전쟁 시대에 왜 발명가가 나서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잠깐 그 기술 내용을 소개하려는데 조금 강의가 끝난 뒤에 올라갑니까? 이게 예. 요거 크게 올리고 땡겼다. 원래 저는 이게 말대주는 별로 없어가지고 불필 잡기 좋아하는데 불필 아니고 화이트보드입니다만 흔하게 하나 상식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전라도 출신인데 순천 가면 혹시 순천 가면 뭐 자랑 말아? 옳지 인물이 아니고 미인 인물하고 미인이 참 차이 있습니다. 저건 좀 지금 미인이야. 끊어. 뒤로 넘기면 돼요. 진짜 그 뒤에서 안 가든다 키가 안 다니까 안 맞다. 미인자라는 말 합니다. 순천 가면 그런 말이 있었죠. 인물은 오히려 광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성 가면 뭐라고요? 보성이요? 힘자랑 아니고 아니 주먹자랑 아니고 이거 주먹자랑 말이에요. 보성 자랑. 벌금. 우리가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겁니다. 이거 전주 가면 비빔밥 하듯이 좀 응? 그러면 보성 가면 주먹자랑만 하는데 아까 힘 얘기 나왔는데 고흥 가면 힘자랑만. 이게 주먹과 힘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수 가면 뭐라고요? 뭔지 알아? 돈자랑. 옳지. 그거 항구란 말. 밀수가 대단 높아 옛날에. 그 여수 때 가면 막 이기도 못해요. 얼마나 거친지. 아이, 좋은 쪽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광양 가면 어때요? 말자랑. 대표적인 누굽니까? 최근 지금 현대시대 이도선 국회로. 아시아의 언변가. 옛날에 저 공화당 앵무새라고 그랬어요. 그 전라도 출신인 박정희 대통령 측근에서 대단한 언변가죠. 농객이죠. 농객. 그 저희 광양 사람. 그 저는 이제 이도선보다는 조금 못 올 수가 있어요. 스타일은 좀 달라요. 스타일은. 이도선은 좀 점잖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 뜨면 그냥 사람을 완전히 빨아들게 만드는데 저는 쇼를 좀 합니다. 쇼를 조금 이거 좀 부족하니까 쇼 쪽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저희 옆집 사람의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엄상섭 재헌국회의원이 살았어요. 저희 옆집 지금도 그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엄상섭 씨는 아시는 대로 역사에 나오는 대로 재헌국회의원 일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지역 특성을 이해하면서 고향 얘기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 특성도 있고 지역 특성도 좀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 특성이 있죠. 유혹자의 아들이지만 다릅니다. 특성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인간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이 사람들의 개성과 특성이 다르다는 걸 아는 정도가 갖고 안 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 나하고 다르면 뭐라고요? 지금 사회가 무조건 틀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신병자입니다. 다른 거에 틀립니까? 다를 뿐이지. 다르다면 틀립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는 얘기합니다. 가끔 서울에 와서도. 정신병원에 안 간 정신병자들이 더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정신병원에 간 사람만 정신병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특히 서울 와서 보니까 서울 촌놈들이 많다 하니까 서울 사람들이 막 나를 저놈이 전라도 촌놈이 무슨 촌놈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 한번 옵니다. 연구소 자랑이 아니라 딱 와서 왜 이 수장이 서울 촌놈 얘기를 한가가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촌놈 얘기를 하면 안 된답니다. 촌이 좋은데 시골이. 그래서 촌 어떤 그를 좋게 이야기하는 지향적인 사람은 촌딱 막 이랬던 게 이거 안 좋다고. 그리고 제가 한복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국회의원 연설할 때 국회의원 출마할 때도 한복을 입고 그걸 개량 한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통 한복 사람들이 야단 한복에 나는 좀 말을 실수가 별로 없는 편이고 야단을 안 맞는데 어떨 때는 가끔 맞아요. 왜 개량 한복이라고 야단하냐 이렇게. 그러면 전통 한복은 안 좋다는 의미 아닙니까? 개량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활 한복으로 불러집시오.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그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말도 아주 중요하죠.
말로 시나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이 말을 함부로. 그러면 언제나 사랑하는 사람이 이 경력, 이 돈도 안 들어가는 거야. 말이 돈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숨 쉴 때 조금 입술만 놀리면 거의 말인데 그냥 말로 좀 해줘야 돼요. 어? 너희가 성경에도 나오죠. 셋이 혀 얘기 한번 우리 목사님도 오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얘기를 안 하십니다. 저거 이제 다 뭐 이리저리 아는 분입니다만 정대성 목사님은 제가 죄송합니다. 송대성 목사님은 제가 목사님을 한 2,000명 이상을 뵀는데요. 2,000명 이상을 뵀는데 좀 편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짜로 존경합니다.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힘도 대단하고 따님 송정혜 님이 그 관악구 최연속 구의원 말을 잘한다. 아버지 닮았다. 기가 막히게 진리 그냥 정당한 거. 그런데 저것도 인연이 깊습니다. 근데 저하고 인연이 깊다는 개인적인 일인데 저와의 인연은 우리 형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를 조금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인연이 좋다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제로가 이게 주 강의자입니다. 국가정책제안서 박근혜 대통령께 그제 들어갔어요. 3월 3일이면 그거잖아. 네. 며칠 날 부르쳤죠? 3월 3일 날 들어가. 3월 3일 날 청와대에서 가장 가깝다고 하는 효자동 아니고 통이동 있죠. 통이동. 통이 효자 우체국은 없어요. 통이 우체국이 가장 가깝습니다. 거기서 발송을 했습니다. 청와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 그죠. 예, 3월 3일 날 붙였으니까 아마 금요일 날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 760페이지에 달하는 것인데 국가정책은 약 8개가 제안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초일 국가 건설, 국부 창출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희 아이디어를 주로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거 강의 재료가 되고 오늘 다는 못하죠. 그 타이틀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제가 사실은 인간연구소장입니다. 기술은 발명가는 제가 취미로 한 거고 우리 취미로 했다니까 야단 난다 그랬잖아요. 그 주주들이 이 엄청난 기술을 취미로 격화시키려고. 아닙니다. 주주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시죠. 무슨 말인데요? 어디 큰 기술을 취미로 했다면 되겠습니까? 천재는 부지런한 사람을 못 당한다. 맞지? 들어보죠. 아무리 천재라도 부지런한 사람 당합니까? 못 당합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은 혹시 아시죠? 재미로 하는 사람을 못 당한다. 맞지? 그러니까 진짜 이미자가 재미로 노래 불러붙이면 뭔데 같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 취미로 재미로 하는 일이라면 그게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다. 그래서 요새 명절말이라는 그런 강연이 KBS 나오죠. 혹시 보셨어요? 네. 아, 명강사들 나와요. 내가 참 시간을 좋아하는데 가끔 들어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한 분이 모양은 하나 책임지면 시골 무슨 같은데 강의를 잘하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교수인가 봐요. 요새 젊은 대학생들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질문을 한답니다. 자기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감동스럽게 들었기 때문에 한번 전하는 건데요. 젊은이들, 대학생 여러분, 자신이 하는 일을 모르겠다 하는 말이 그들은 경험 놓고 그러니까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선생, 앞에 태어났었으니까 또는 스승이 어떻게 내가 돈을 받지 않아도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만약에 보수를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학생이 좋아하는 일이다. 아, 이게 참 대단한. 그 스티브 잡스가 한 말이에요. 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하고 싶은 일에 도전하라고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근데 특히 우리 나가 누님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 시대, 저 시대, 누님 시대,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그 당시에 대단한 일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그냥 하고 싶은 일을 모두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막 여러 가지 가정적 지금까지도 꿈이 정치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당신 57년을 타셨으니까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주고 싶은데 이 사회적 또는 가정적 분위기 요것 때문에 눌러버리는 거.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마음껏 남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우리의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눈물겹게 안타까운 것은 왜 한창 나이에 실업자가 돼서 일을 하는 일이 없어야 되냐고.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 실업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 국가가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또 TV를 보니까 우리 시대 사람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는 또 책이 젊은 앞에 있어요. 우리 시대에는 가난했죠. 다들 누구다. 뭐 누구든지 우리 50년대에는 다 가난했잖아요. 60년대. 그러나 제로를 시작했다. 우리는 제로를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 어때요? 마이너스로 시작. 이해갑니까? 그래 미안하다 이거 젊은이한테. 전부 다 신용불량자 돼갖고 어때요?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요즘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이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젊은이들, 이 힘 넘치는 젊은이들을 국가 발전에 저는 실업자가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청년 실업이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좀 여행이나 하고 놀고 다녀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이제 정치에서 이제 이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홍천 지난번 청와대 떠들은 조홍천 네, 조홍천. 그분이 이번에 뭐 당했다 그렇죠. 그땅 하면서 네. 한 말 있습니다. 당 얘기는 안 했습니다. 무슨 말? 그 유명한 똑똑한 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인데 개인적으로는 볼 때 당에 입당하면서 한 말씀. 나는 정치를 가장 멸시 대상으로 생각했대. 여태까지 정치를 그냥 아예 그냥 천덕스럽게 본 거야.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했는데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모든 국가 여러 가지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래? 정치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늦게 알았다는 거지. 그래 뭐 당에 입당을 하면서 내가 여당 야당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하면서 제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치가 실질적으로 정치에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정치인이라면 학을 뗍니다. 그냥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하고 어때요?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투표를 안 해도 정치 영향을 받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람만 제대로 뽑으면 잘 살 수 있습니다. 얘기해볼까요? 첫째 한 사람만 잡고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두 분을 보는데 브라질 지금 여성 대통령 앞에 혹시 아십니까? 룰라 예, 나오죠. 이 룰라 대통령은 선방공 출신. 그렇죠, 맞죠? 선방공 출신. 근데 이 사람이 브라질 대통령인데요. 브라질은 그 당시에 막강한 빚을 지고 있었어요. 우리 정도 된 것 같아요. 빚, 채권국이 아니고 채무기업이었는데 이분이 나타나가지고요. 채권국이 아니고 브라질을 7대 채권국으로 끌어. 한 사람만 보면 잘 들어. 특히 우리나라도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한 사람 잘못 보면 그냥 국민 전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당 야당 그 당리 당략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저리 헛질하는 저런 사람들 심각하게 이제 국민들이 영유하잖아요. 정신보다 더 영유하죠. 맞아요? 네. 아주 그 부분을 잘 평가해서 여당 야당 오히려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이 나라를 끌고 나가는데 직접 이걸 쳐야 되는데 이런 또 한 번 내가 누구를 얘기했던데 기억하나?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제 대단하죠. 요새 그 장영실 과학자 어떻게 관기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노예라는 걸 면처를 시켜도 그 공격을 받잖아요. 훨씬 나는 과학자니까 그걸 아주 아들하고 같이 봅니다. 참 그 당시에 최첨단 자경무라는 것이 스스로 자체 칠격입니다. 스스로 치는 해시계를 물시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저지되어 있잖아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첨단 과학이었어요. 대단. 이제 드라마상으로 볼 때 참 대단한. 그래서 물론 타고난 거죠. 아버지가 장성희인가 되죠. 아주 고급 고려 시대부터 그 천문을 간추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자기 아들인 걸 알고 광기 딸이 아들이었지만 본래는 은보였어요. 이름이 은혜로운 법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 광기였으니까 애기를 하나 가진 건데 은혜로운 법에 대해서 근데 똑 닮은 거예요. 우리 지금 유전자를 보면요 우리 친구 하나는 자기 아버지하고 걷는 모습까지 딱 닮았다. 그렇게 닮은 거 있어요. 그래갖고 예 닮은 걸 보고 자기 아들을 확신을 하고 어디 제사에 와요. 첩의 아들이 첩도 아니죠. 기생아들 제사를 딱 건데 드라마 보셨죠? 그 아버지가 그 완전 신분 엄청나죠. 면천 도망치에 못 옵니다. 어디 그 당시에 한글도 못 펴게 됐어요. 그 한문 시대에 한글 만들었다 하면 막 목숨을 내놓고 온 일이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제사 때 요새 같은 무슨 시제라 그러죠. 그 전체 종친의 제사 때 이름은 이제 아버지가 지어주죠. 영시 영화로운 영재 열매시 너 영화로운 열매를 맞으면서 장례를 해가지고 그 가족이 반대를 불구하고 딱 손을 잡고 절을 시킵니다. 그 가족. 하여튼 그 이제 시대의 얘기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보수 위험스러운 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럼 정리할까요? 보수파 옹고 이지신 정도면 괜찮습니다. 옛날 것을 고려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게 괜찮은데 옛날 것만 고집한다? 천만의 말씀. 제가 특허 25대부터 특허를 냈다고 했잖아요. 특허의 3가지 조건. 첫째, 신규성. 새로워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새로워도 진보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진보성이 같이 들어요. 새로워도 진보성이 없을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산업상 이용 가능성. 이 3가지에 합격을 해야 특허가 나옵니다. 그래도 특허 약 80%, 70~80%가 사장된다고 하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그런지 어쩐지 하여튼 하는데 저는 특허 100% 상용화시키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왜? 상용화 될 수 없는 아예 특허를 안 해요. 아무리 기가는 거라도 지금까지 안 낸 특허가 있어요. 게이티. 이것이 뭔가 했더니 에어추행. 공중전차예요. 총각 때 이 기술을 아이들을 보고 나를 발명가로 인정해서 엄청나게 지원해 준 사람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 아이디어 때문에. 이거 남산에는 케이블카가 나는 내 눈에는 그 미개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그냥 직선으로 떨어지면 다 죽어. 내 눈에는 뭐라고? 아주 미개.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설악산 한 바퀴를 다 돌아요. 그리고 떨어지고 막 추락한다 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성길이도 연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운송용, 그리고 여객용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데 그 당시에 이 기술 아이디어를 보고 발명가로 인해서 아주 젊은 총각 시절인데 지원해 준 사람. 근데 지금까지도 특허를 안 났어요. 왜? 60년대 무슨 그런 일을 상용화시킬 수 있어요? 국가 먹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나도 돈이 없고. 근데 지금은 한번 특허를 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됐다. 무슨 말이냐? 이옥재라는 사람이 특허를 냈다 하면 이건 좀 긴장을 해요. 100% 상용화를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치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막 섞어서 나온다. 정치 한국 정치 이대로 안 된다고 오늘 주제인데 사실은 한국 사회 이대로 안 된다. 이제 한국 정치는 좀 축소된 거죠. 한국 사회 이대로 됩니까? 우리 누님 미국에서 맨날 생활 왔는데 부분도 일어났어. 한국 완전히 이상한 나라 됐어. 어떻게? 사기 천국 맞아요? 사기 천국 되고 있어요. 이상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나라 같이 이렇게 흡수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려니 세상 사람 그런 거 아닙니다. 천만에만 유럽 것들이 가보세요. 국형부터 달라요. 스웨덴 정치를 말하다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TV 좀 보십시오.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냥 봉사하는 기관이에요. 우리나라 와서 보고 저런 특권 저런은 완전히 심각하다. 자기들 볼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단 우리는 머리가 더 좋으니까 비서를 그 사람도 비서하는데 비서를 두고 비서를 공유해 그 사람들은. 근데 개인 비서가 있다 할 때는 더 큰 일을 하면 된다고도 생각해요. 나는 비서가 있으면 더 빨리 하죠. 뭐 그렇게 발전하긴 하는데 이불문하고 어떤 정치나 현 사회 구조가 어때요? 종교까지 완전히 썩어버렸어요. 종교까지. 지금은 거의 과학으로 거의 모든 현상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옛날에는 과학이 없으니까 종교를 과학하고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지금은 어떤 종교라도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허상입니다. 왜? 1945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후로 지금은 거의 모든 현상을 뭐라고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안 왔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과학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허상이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도 않는 원자 어때요? 원자가 핵분열해서 엄청난 열과 그 힘을 내가 사람 죽이는 그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45년 기점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시대를 좀 구분할 때. 그래서 지금 이 사회 여러분 이 자리에 귀한 시간 오셨는데 뭐냐 하는 겁니다. 첫째, 한국 정치 이대로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지금 선거철입니다만 공천 때문에 첫째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천 자금. 지금은 이제 김영삼 대표 돌아가시고 해서 그 김씨, 새 김씨, 지금 김종빈 그 어떤 그 어르신만 남아 계신데, 김대중은 왜 안 좋아하냐면, 여러분 알죠? 우리는 다 압니다. 수십억씩 공천 자금 받은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 공천 자금 내면 그거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그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들이 무슨 뭐예요? 그 어떤 기본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다시 해소하니까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그걸 찾는 거야. 그 돈이 어디 붙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도 원장이 딱 들어오면 내가 책을 많이 보니까 알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딱 사람이 들어오죠. 병원에. 저거는 한 50만 원짜리. 조병원 저거 한 잘하면 100만이 긁어 나오고. 어때요? 틀려요? 맞아요. 완전히 썩어서 세상이 썩었는데 이게 정치력 아니면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력이. 그래서 내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발명가가 장군이니까. 아까 영토 전쟁 시대에는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필요하지만 기술 전쟁 시대니까 발명가 장군 아니에요? 어때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례 박수 한번 해줘요. 세종대왕도 발명가. 세종대왕상 딱 세워놓고 한번 TV 나오대. 세종대왕 세종대왕 발명가예요. 좋은 말이에요. 진정한 발명가는 영감을 받습니다. 나같이 우리 목사님 계신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지간한 목사보다 발명가를 더 사랑한다 했습니다. 저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전기가 1000V 같이 나오는 걸 특허를 받고 다 만들어놨어요. 이건 오늘 보일 겁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를 우리 목사님 다 보신 겁니다. 연구소에 몇 번 오십니다. 또 간양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래갖고 돌아가면서 전기가 나와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난스테이션 시스템. 난스테이션 시스템. 본래 일렉트릭 비어클. 이게 비어클이라는 것이 탈 것이라는 뜻이에요. 탈 것. 그러니까 요새 EV 모르는 사람은 좀 시대에 떨어진 겁니다. EV 뭐예요 EV?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하이브리드는 섞었다는 뜻이니까 전기 모터하고 엔진하고 섞은 걸 하이브리드라고. 왜? 모터가 힘이 약하니까 섞은 거예요. 근데 EV는 뭐예요? 그냥 전기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첫째는 충전을 한 6시간 해야 돼요. 급속이라도 30분 해야 되죠. 맞아요? 그럼 1시간에 2시간밖에 못 해요. 2대밖에. 맞아요? 근데 그것도 한 1000km, 10,000km 가려면 아니라 한 150, 요새 150km 가면 많이 가는 거야. 가다가 실험해봤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7시간, 8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가다가 충전해야 되니까. 그게 심한 문제고. 그나마 또 뭔 일이 있는지 알아요? 이거는 다 자료화된 말이라는 겁니다.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차가 아닙니다. 처음에 저거 할 때는 못 알아들었어요. 이제 영국에 나온 거예요.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때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그 전기가 생산된 만큼 발전소에서 얼마가 그 CO2, 이산화탄소 나온 걸 조사한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결론, 전기차는 경차 못지않게 공해를 유발한다. 그게 주제예요. Electric cars as dirty as diesel 이렇게 나와요. 디젤만큼 어때요? 더럽다 공해 유발한다는 거예요. 왜? 그걸 연구를 했다니까. 우리가 화력발전만 다 전기가 수력발전이 원자력발전이 있지만은 화력발전 기준했을 때 그 충전할 때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돼요. 발전소가 이산화탄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는 뭐냐? 이 자동차, 이 국부기술 자동차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어때요? 스스로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체에서. 친환경적으로 그것도. 그 다음 브레이크를 밟아도 1000V까지 나와요. 최고. 이거 최고지. 근데 이것이 왜 여기서 나오냐? 이옥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대한민국에서 나왔다고 생각해요.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 이 강의를, 이 얘기를 자주 합니다. 2003년, 오참 오래됐습니다. 11월 10일자, 영국 더 타임즈입니다. 세계 최고 일간이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나라 그러면 조선일보 정도 세계 최고 일간지죠. 여기에 185개국 국민 IQ 뭡니까? 이게 지능지수 아닙니까? 지능지수 IQ 랭킹이 보도가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것만 하나 정확히 가서 가시도 오늘 보람이 있을 겁니다. 혹시 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다음에 2004년 2월 호 이후로 월간조선의 인용 각색 보도를 이렇게 가보세요. 도서관에 갔어요. 월간조선 2004년 2월을 보면 쫙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 185개국 국민 IQ 리스트를 발표하는데 이것은 새로운 인종차별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표할까 말까를 망설였답니다. 왜? 어느 나라는 지능이 높고 낮고 해프는 인종차별 요소가 있다 이 말이죠. 자, 흑인, 항인, 백인 인종차별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그게 아니고 이거 발표하면 좀 심각하다 해서 발표할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이 연구를 주도한 영국 얼스터 대학교라고 있어요. 북아일랜드 쪽에 있죠. 북쪽의 영국에. 얼스터 대학교 리처드 님 교수에서 전격적으로 발표를 해버려요. 1위. 예, 뭐죠? 얼마로? 한국. 얼마로? 평균 100유로 코리아. 어? 이거 지금 세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바마가 왜 한국 열어보고 있습니까? 칭찬합니까? 2위가 숫자까지 이거는 오늘 이것만 알아도 좋은 거예요. 젊음에 대해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젊음에 힘내라 하지 말아요. 힘을 주래요. 힘을 못 내도 어디 힘내라면 내겠습니까? 힘을 줘라. 어른들이 줘라 이거예요. 이런 걸 주라 이거죠. 자, 2위가 얼마? 105로 어디? 이스라엘. 노스코리아. 박수 한번 쳐. 대단한 게 이런 최고 IQ 국가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옥재가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 자신은 몰라요. 너무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세계가 경악할 정도로 그냥 깜짝 놀란다 이거 경악할 정도로 이게 지금 기가 막힌 발전을 해온 거예요. 당시 우리가 조선시대에 시행되면 최첨단 과학실을 가다가 무슨 당파 싸움에 요새 당들이 싸움하다가 저렇듯이 그냥 세국 정책을 해갖고 우리가 어쩌다가 그냥 일본 이래 죽었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기가 죽은 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대로 알자는 겁니다. 저 얘기. 최고 IQ 국가. 이거는 다 보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독일이 영리하다죠. 이 데이터는 독일이 101로 나옵니다. 영국은 자기들이 조사했으면서는 100으로 나옵니다. 저것들 맨날 표준이야. 그린지 천문대가 그 위도인가 저 경도 영도로 시작하잖아요. 그래 그려놓고 우리나라가 딱 중심이야. 세계지도 보세요. 중앙에 와 있잖아요. 배꼽. 예? 배꼽. 아니 배꼽이 중앙인가? 저 여사님 끼가 많아갖고 저 끼를 조금 조국 발전에 이웃 발전에 행보에 쓰시라는 거예요. 지금 한참 60세 처세상에서 나대로도 거의 150세까지 100세까지 100세인자는 100세까지 150세 갖고요. 그렇게 앞으로 120의 한갑이라 했으니 우리들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기죽지 말고. 그럼 가지고 있는 인생 자체가 그게 선생이에요. 여태까지 그게 살아. 어제 아들하고 막걸리면서 한 3시까지 대담했는데 요거는 아들이고 나는 한 세대를 앞섰잖아요. 그 젊은이로서 생각 근데 아버지하고 안 맞아. 나는 이건 아니다. 너는 네가 틀리다는 거 아니다. 난 이건 아니다. 난 아니다 해보. 얘기를 몇 시까지 했죠? 2시인가 3시까지 했어요.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 자체, 근데 이거는 자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많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생이 되라 이거야. 길을 펴고 어깨 펴고. 아직 쓸만해 우리는. 그렇죠. 아이고 쓸만해. 못 간다고 전해라. 지금 저 발명가 명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만 드디어 발명가가 나간다고 전해라.
안 돼, 말아. 그래서 전에 그 아들하고 둘이는 줄 수 있어요. 존비속은 줄 수 있어요. 선거법 위반이 안 돼. 본인이. 나는 그 기억은 아니다, 말아. 드디어 반대가 이번에 이제 명합니다. 이래가지고 나라 좀 바꿔야지. 이번에 나오신 이제 방향, 전남 방향에. 좋습니다. 이것도 선거법에 위반돼. 정비속 내지는. 이게 세트로 이게 부자가 나가니까 굉장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웃고 좀 재미있게 지내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경험자 때. 나이 든다고 뒷전에 앉지 마십시오. 맨날 누님 지금 죄송합니다. 저 어머니가 17에 시집 오셨거든요. 그렇게 딱 보니까 어머니 같은 분인데도 죄송합니다. 어디 딱 가면 어디 한번 갔잖아요. 둘이 부부예요. 그래요. 갔잖아요. 한번 더 할게. 요놈이 이제 군에 저 가평서 맹호부대에 근무를 했어요. 비행기 떠는 사수로 그거 쓰는데. 아이고, 그래도 그렇지. 병장이 가지고 지달되는데 애비가 미니하지 안 가면 이게 애비가 이 도리가 안 되잖아요. 안 그래? 네. 그래서 이제 지내기 직전에 그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서울 온 김에 토요일에 오늘 같은 날에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대대장이 전화를 걸었더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제 큰일 났는데 지내기까지 애가 안 가면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쳐들 갔어요. 전화를 안 받았는데 주소는 아니까. 내비게이션 딱 끊어. 이병소가 딱 보초선도 있잖아요. 나 이거 중력증을 딱 중력증 그때 첫째가 중력증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요걸 딱 주고 이정표 병장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병소에 그 애기들 엄마들 와가지고 아빠들 와서 떠개가지고 미기는 데 있잖아요. 맞죠? 군대바로 왔죠? 근데 거기에 앉아 있는데 뭐 구경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병소에서 좀 사건이 터져서 그동안에 이정표 병장하고 어떤 관계이신가 이러잖아요. 학교 있다가 왔다 오는데 야 이놈아 나가 어서 오십시오. 애비다. 이거 어디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무슨 사건이 터졌냐. 전화를 했는데 이정표 병장 할아버지께서 면회 오셨다. 이러니까 갑자기 전화도 안 오고 갔으니까 전화로 갔으면은 아버지가 좀 늙어 보이는 것 같다 하고 갔을 건데 저 갑자기 가놓게 아버지 생각해보다 저 할아버지 안 계신다 하고 딱 끊어본 거예요.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지. 돌아갔다. 할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안 계신다 그 말이지. 돌아가야 말이 나오네. 그래갖고 저거 좀 착하니까 또 머리는 돌아가니까 혹시 후임한테 온 전화를 잘못 받은 줄 알고 에? 아야 후임아 너 뭐라 했댔지? 할아버지 너 계시냐 그래 뭐. 혹시 후임한테 온 전화 잘못 받은 게 할아버지 후임 뭐라 했지 또? 후임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 자 요런 전화를 오건데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이 뱅수에서는. 그래 허이 어떤 관계신가 이러는데 야 이놈아 나가 애비다 아니 이래갖고 이 정표이 아버지 민호시다 그걸 나왔는 건데 아 맞아요 그게 뭐가 맞냐 그 이병수에서 떡 해가 엄마 아빠들이 미기잖아요. 분명히 형님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라 그러거든. 도저히 어머니 아버들이 젊어요. 맞아요? 분명히 누님 같아. 근데 어머니랑 함께 맨날 그런 것만 보다가 틀림없이 뭐예요? 할아버지. 그러니까 여 우리 어머니 같은 누님하고 가도 그 막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요놈 3살 때 내가 이제 그때부터 머리가 이까지 그 장난감을 하나 장난감을 뒤집지니까 뭐라는 줄 주인이 이걸 3살 때입니다. 그 손자 갖다 주면 좋아. 여기 하나 사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력이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몸은 건강합니다. 평생 담배를 안 피우고 기독교 학교를 다녀가지고 담배를 입에 안 듣기 때문에 이거 막 풀코스를 뜁니다. 마라톤 풀코스 42.1km. 비를 갖고 있나면. 네. 그 요놈도 이제, 그래갖고 취재가 나옵니다. 취재가, MBC가. 이 기자가 마라톤 승리감, 마라톤 유명합니다. 이 여자 기자한테 뭐 취재가 했어야 되는데, 둘이 다 코디를 해갖고 태학기를 보고 온 게, 뒤에 뭐 보이지? 뭐 취재,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취재를 하는데, 아빠는 풀코스. 풀코스가 표시가 있잖아요. 그 색깔들도 달라요. 이 풀코스 이렇게,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 풀코스 이름입니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취재까지 데려갔는데, 내가 이랬어요. 사나이로 태어나 세상에 마라톤 풀코스를 못 죽으면 하늘에 가서 내가 원망하고 싶어 내가 시작했다 그랬거든. 그게 취재가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요놈한테 딱 많이 돌리는 거야. 어제 아들은 풀코스를 했어. 네가 뭐라 했어? 어디래?
저는 하프 코스를 뛰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풀 코스를 뛴다니까 할 수 없어서 뛴다고 그랬죠. 그래갖고 그 TV 그때 여수 MBC에서 방송이 됐는데 사람마다 이렇게 웃듯이 웃더라고. 하프 코스를 아버지가 풀 코스를 이렇게 자기도 어째서 뛰는데 그때 어렵게 그때 따긴 땄어요. 보통 일이 아니었죠 그때. 그래서 건강합니다. 왜? 첫째는 건강입니다. 일곱 번째 국가정책제안서가 제목이 뭐냐? 현대의학의 맹점 및 한계 극복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책을 확립해라. 명합니다. 어때요? 박수 치죠. 항암제를 살해당하다. 읽어서 나온 책입니다. 암 환자 80%가 항암제를 줬습니다. 맞아요? 자기들은 암 걸리고 오늘 저는 암 투여 안 해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죽은 의사는 거짓말. 전날 자료 집어넣었어요. 자료가 약 43개가 있거든요. 자료를 넣어야 인정을 하니까. 근데 예.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것도 넣었어요. 혹시 책 보신 분 있죠? 사는 의사는 자기 목구멍에 검지 치면 안 되니까 거짓말 해요. 근데 죽은 의사는 거짓말 할 리가 없죠. 그 책이 죽은 의사 거짓말 안 하는데 실태를 어떻게 고발했냐. 미국의 의료사고로 매년 30만 명이 죽습니다. 미국이 뭐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래서 이 현대의학으로 대체학으로는 내가 체험관리 지도사 등등 대체학을 또 공부를 했어요. 해부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발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당뇨병은 대체에서는 병이 아니다. 맞아요? 병이 아니에요. 내가 다 보고 저가 다 해서 피만 막아주면 되는 것이니까. 근데 현대학은 못 고칩니다. 맞습니까? 제가 걸려도 못 고쳐. 의사 제가. 그래갖고 부산 전 약사회장 김용태 박사가 약사가 한 말이 있어요. 그 책을 이용했어요. 자연치유력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부산 전 약사회장을 하신 분이 김용태 약사 이름 알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용을 했냐. 의사가 자기가 당뇨가 걸려서 자기도 못 고치는 사람이 당뇨병을 치료한다 하고 앉아있다니. 자기가 암이 걸려서 자기도 치료하지 못한 암 환자 의사가 암 환자를 치료한다고 앉아있다니. 고혈압이 걸려서 자기도 치료하지 못하는 고혈압 환자인 의사가 고혈압을 치료한다니. 이러한 아이러니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 바로 쳐버려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현대학은 이제 구시대의 의학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대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현대학이 기여한 것이 있습니다. 골절사를 갑자기 일부단지 CT다 뭐다 SL이다 해서 응급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은 현대학이 또 담당을 해야 되지만 만성병이라 하는 또는 그 생활습관병이라 하는 대책이 없습니다. 당신들 환자들 스스로가 식생활을 개선을 해야 낫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는 신경을 안 쓰고 그걸 보고 면역력 증강법입니다. 무조건 면역력을 죽이는 그냥 항암제 그냥 진통제만 치료해버리니까 피는 더 탁해지고 그걸 보고 대증요법이라고 해요. 증세를 보고 이미 늦어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방요법으로 가라. 강력하게 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정확하게 대통령 장관들이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좀 이대로는 대한민국 사회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것인데 오늘 줄여서 그 공천 자금 같은 거 지금은 많이 내가 새누리당 지금 있다고 해서 지금 공천 신청을 지금 특별 신청을 내가 신청을 해놨는데 곳곳에 공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함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18대 국회에 출마했을 때 출마했죠. 제가 무소속으로. 바로 선거 끝난 뒤에 어떤 일이 훨씬 잘 하십니까? 지금은 300명입니다. 19대부터 300명입니다. 국회의원이. 지금은 지역구가 253명 맞아요? 비례대표가 47명 해서 맞아요? 이것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19대도 300명이고 18대는 299명이었어요. 맞죠? 맞죠? 299명 국회의원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했어요. 너 어떤 자격으로? 저는 이거 보면 자랑 같은 얘기입니다만 검사를 바로 쳐버려요. 그래서 강지원 검사가 그리 좋아해요. 지금 강지원 검사 전화해. 네, 어제 왔습니다. 그러면 서운해요. 어제 왔으면 이 사람 어제 와서 아빠 한잔하지. 이리 좋아해요. 이 책도 하나하나가 참 귀한 책인데 한권 주라고 해서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냐 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검사를 신문에다 검을 때리쳐. 서울 고등검찰 김동주 검사 부산주시 대통령 앞에 치니까 그대로 판사까지 보고 7명 그렇게 그런 기세가 있어. 이게 그걸 얼마나 하는 건데 299명 국회의원 가처분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하고 소리 딱 올라오니까 뭐 지인이 변호사 사무실 소개해 준 거예요. 근데 그 변호사 사무장이
지방선거를 2번을 했어요. 뭐 시의원이니까 하여튼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선거법이 어떤 걸 아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선거법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걸 저도 알았습니다. 대단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사무장이. 뭐 돈 수입 때문에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들어보세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왜? 선거법이 지금 보세요. 그 획정도, 선거구의 획정도 지금 40일도 못 남았는데 이렇게 빙글 끄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기득권, 기국회의원들이 유리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은 어디가 선거문제 보고 지금 곡성에 나갔던 거는 그래, 관양구례인데 곡성에 붙어본 게 곡성 언제 가서 저기 운동할 건가? 이해 가죠? 60일 이상 법을 어기면서 법을 만드는 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99명 국회의원 자격정지 가처분 신청한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잘했습니다. 제가 지방선거 2번 했는데 심각해요. 선거법이. 내가 또 법대로 졸업했어요. 저는 공대나 법을 전공해요. 이게 완전히 평등법이다 뭐이다 심각하게 위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에 의해서 선출됐으니까 이건 자격정지를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드냐? 자기들이 회의를 해야지. 299명이 되니까 한 5천만 원 내라. 근데 그돈 같으면 자동차 연고지. 그래갖고 나는 뭐 500이나 하면 못하고 5천만 원 내라 그러니까 아이고 나가 그런 돈 나가 150원 써서 지금 기계를 해놨는데 그런 돈 같으면 나가 자동차 연고다 나 못 오다 그러니까 사무장이 친절해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개인으로 그래요. 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면은 변호사 개인이 예쁘면 개인이 노력은 대가가 나타나니까 신문에도 나니까 그러고 안내를 잘해줬는데도 제가 워낙 바쁘니까 손을 못 댔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소속으로 들어가 봤잖아요. 심각합니다. 우리가 머리는 있잖아요. 개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그래요. 개. 이게 뭐예요? 닭대가리. 개판은 참 낫지. 베이스볼 애니멀. 가장 충실하게 개하니까 머리도 영요. 사람 후각의 500배. 좀 여러분 좀 이어놔요. 개가 사람 후각의 500배라니까. 청각도 사람 청각의 몇 배? 500배예요. 이게 멀리서는 주인 소리를 알아. 그래고 막 꼬리를 그렇죠. 이게 왜 개를 좋아합니까? 사람이 실직이 나니까 사람은 배신당하니까 개는 배신합니까? 꼬리 해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이게 막 애완동물은 나도 지금 막 노력하고 그냥 죽으면 뭘까지 써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개판이 아니고 뭐라고? 지금은 개판이 돼. 닭대가리 돼. 맞아요?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그럼 누가 할 것인가? 자, 여기에 나오는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말해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만 첫 머릿말을 내가 딱 그냥 썼어요. 머릿말만 오늘 강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본 국가정책 제안서를 국가와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께 삼가 바칩니다. 이렇게 글이 시작됩니다. 근데 머릿말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딱 그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잘 안 보이니까 그거의 핵심이 파악됐어요. 왜 그런 국가정책지를 썼나 하는 그 사상이 나왔어요. 사상. 자, 보세요. 첫째. 동서, 뭡니까? 동서 통합을 하지 않으면 응? 그 다음에 이어서 저 얘기입니다. 뭐예요? 옳지. 그 다음에 이어서 제 주장입니다. 하무는 우리 김정식 선배를 못하죠. 김정식한테 달달달 떨지 하무이 안 나오는데 대단하죠. 달필이잖아요. 원래 초인류 이건 유입니다. 통이 아니라 세개니까. 여보세요. 뭐예요? 자, 이 얘기를 하니까 자, 미국은 인류국가예요. 그리고 이강용 싱가포르 인류국가의 길이라는 책을 이렇게 두고 썼어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나 영국을 앞서는 초이륙국가 하는 나한테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어요? 통일만 되면. 맞죠? 되죠? 그 다음에 초이륙국가는 뭐냐? 미국이나 영국 등이 불안한 국가를 말한다고 내가 정의를 해요. 그럼 무슨 미국이 영국을 추구해? 하하,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아까 영국에서 조사를 해서 정치안전 친양주의 아니다라고 조사를 해 나온 거 있다 그랬죠? 근데 초이륙 국가는 미국이나 영국 등이 불안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증명이 됐어요. 첫째, 오바마 대통령이 얘기할까요? 한국 어머니들은 교육열에 대해서 부러워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육열만 높아서 부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분재를 하나 써요. 분재를 좋아합니다. 분재를 사면, 분재 전체를 보는 겁니다. 나 저거 살래. 자, 수행이 좋다. 수영, 뭐야? 또는 분도 좋을 수 있어요. 분이 막 1000만원짜리 분도 있으니까. 전체를 보듯이 교육열 쪽에는 다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 있다? 자, 보세요. 지금 장축체육관을 2년간 리모델링해서 잘 해놨더만 장축체육관 어디서 지어줬어요? 네. 필리핀. 어떻게? 돈 받고? 아니 그냥. 우상으로. 그냥 우상. 뭘 때? 미국 대사관 설계도가 왔어요. 8층 건물이에요. 알죠? 하얀 건물 그거. 그거 설계도가 미국서 왔는데 못 짓는 거야 우리나라는. 기술이 없어. 그게 어디서 지어줬죠? 필리핀에서 지어주면서 덤으로 지어준 거예요. 맞아요? 미국 자유연장 어디서 지어줬어요? 프랑스에서 뭐 100주년 지은 거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2년간 리모델링해서 참 대단한데 멋지게 해놨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 필리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 우리나라 가서 무슨 살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육열을 그냥 단순히 교육열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한 가지 더더라고.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학생은 선생님, 대한민국 대학생은 100% 무선 인터넷을 사용한대요. 맞아요? 아 이거 다 이거 컴퓨터 아니고 지금 무선 스마트폰 다 무선 인터넷 아니까 도 미국 대학생은 내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오바마 때 한 수 빼앗어요. 20%밖에 미국 대 20%밖에 무선 인터넷 사용을 못한대요. 그래, 대한민국을 따라가야 안 되겠냐? 어때요? 박수 한번 쳐줘요. 이게 우리가 나라에 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건강 챙기고 담배는 무조건 끊으세요. 흡연은 질문 있다. 무조건 끊어요. 왜? 무슨 체질적으로 좀 많은 사람도 있어. 어느 날 안 죽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90대가 살다 담배 안에서 100살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거든. 그럼 왜 그게 중요하냐? 허박가리 알아요? 나는 우리 연구생 가면 백과사진 2질 있습니다. 한 질 갖고 내가 양이 보자고 2질을 딱 하나 더 살라고 2질 딱 허파 보세요. 심장 보세요. 대단하게 나와 있는데 허파까지 볼까요? 그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와 뭐야 몸에 필요하는 산소를 아주 미세하게 전달하는 허파까지 그걸 꽃이다 타다 쳐발라 뿌리면 참 그러다 하나님이 잘 만들어놨어. 그러다 안 죽게 해놨다. 그 자정 능력 있잖아요. 절대 담배는 오늘부터 피우는 사람 있으면 없죠, 이거는. 제가 걔는 입만 아픈 거 없을 거예요. 혹이라도 있다 하면 바로 칼로 물로 무자듯이 잖아. 저요? 담배를 안 피워도 됐죠? 불꽃을 띄워도 됐죠? 내가 증인입니다. 자, 저는 102살까지 산다, 103다 소리를 총각 때부터 했습니다. 이놈들이 크면서 아들이니까 들었어요. 크면서 최근에 내가 물었어요. 뭐라고? 아들, 예. 아빠가 102살까지 살면 너희들이 좀 귀찮겠다? 그럼 저놈이 한숨 더 떠요. 그러니까 저놈이 뭐라냐? 아니요. 아빠는 105살까지 살 것 같아. 여기 형님이요. 얼마나 악력이라 그래. 지는 힘이냐. 그냥, 이거 소주병 그랬죠? 그걸 지금도 하라면 해요. 그 소주병 양철로 된 거 있잖아요. 손으로. 알죠? 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손으로 이렇게 휘어버려요. 요걸로. 근데 저분이 나를 이제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봐. 형님 열해봐요. 아, 열해봐. 한번 해봐. 어떤 느낌을 얘기해봐. 알았어. 철 펴지. 안 들어가. 작은 사람. 이것은 니트 차이 엄청나. 모임 작은 사람. 다 큰 사람은 없이 내가 큰 소리 네, 작은 사람이 야무지냐? 연구 해봤어요. 등서편 다 찍어요. 심장이 사람의 키가 크나 작으면 또 거의 같답니다. 그리고 조금 빼뺀 사람은 작은 사람 키에 작은 사람에 속은 겁니다. 빼빼니까 몸무게 작으니까. 심장이 사람마다 키가 크나 않으면 죽을만 하다는데 젊을 때는 혈기로 돌리는데 나이 들면 키가 크고 니래 뿌리면 못 돌린대요. 그러니까 방력도 약하고 응? 패기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 하도 그냥 따다다다 계단 내려가니까 유경수 여사 뭐라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은 대통령이니까 조금 정리하게 근데 요리요리 안 되는 거야. 팔팔 뛰니까 이거 달달달달 그걸 일하고 있어요. 책을 다 보면 안 적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은데 작을 이렇게 병신만 아니면 작을수록 좋다. 박수 쳐. 병신소리해서 죄송합니다. 그거는 이제 장애인만 아니면 장애로 작은 것만 아니면 얼마나 작을수록 어때? 그럼 또 참 맵다. 스마트폰이 전에 탱크폰을 썼거든. 모토로라 탱크폰이 막 이런 탱크요. 옛날 모토로라 지금 이 얇은 것이 별거이 다 들어있지. 우리 머리 10%도 못 쓴댔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강 관리 제발 담배 끊고 술은 건강식품인데 술은 제가 발효효소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술은 여기서 술 얘기할게. 우리가 정치 뭐 얘기도 하지만 한 사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얘기 나자.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지식이 저는 술은 막걸리인데요. 반드시 이제 체질상 안 맞는 분이세요. 저 누님은 체질상 안 맞는. 즉 몸에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심각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 머리 요즘 야단합니다. 그런 체질상 문제가 없으면 반드시 생막걸리. 서울 생막걸리. 막걸리로서 몸에. 자, 막 걸러서 몸에 이롭다가 막 걸려. 아, 그러네. 고로쇠 들었죠, 고로쇠. 고로쇠가 간양의 주명인데, 그 간양의 도선국사, 백운산 밑에 참수 입적할 때까지 도선국사가 그인데, 맨날 가보자 두어 시간 이게, 뭣도 알고 있는데, 그 백운산에 있는 나무즙을 먹고 골리수. 뼈에 이롭다, 골리수. 그래 고로쇠 그 유래가 있어요. 관양 지역에. 그게 몸에 막 걸러서 몸에 이롭다가 막 걸는데 어느 정도 이런지 알아요? 그래서 막걸리 자 이제 오늘 얘기할게요. 오늘부터 소주는 안 먹습니다. 자 사막 소주 망해도 됩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들어요. 막걸리 속에는 생막걸리입니다. 생. 자 첫째 유산균 알아요? 유산균은 몸에 들어가서 유익균 역할을 합니다. 장을 활성화시키고 이 유산균이 한 명에 750m 한 명에 700억 내지 800억 개가 있어요. 왜? 1ml에 1억 개가 있으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거 엄청나. 요것도 100배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선조들은 지혜를 알아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영리하면 우리 선조도 영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옛날 우리 목사 있습니다만 옛날 사람과 영리 안 온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 조상이 그대로 뒤에 내려오니까 우리가 최고 IQ를 할 때는 우리 조상들도 영리했다는 겁니다. 우리 막걸리 많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기치가 지금 세계적으로 야하다. 두 번째, 파네졸이라는 항암제가 와인은 25배. 자, 퍼센트지로 보면 2,500%. 퍼센트 100을 기준으로 하니까. 맞아요? 또 두 가지만 더 할게.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을 하라고, 건강유지에. 자, 두 가지 더 됐어요. 3번, 4번. 자, 최근에 이걸 밝혔어요. 지금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발견됐다 소리 나죠. 엔도핀은 몇 배? 4,000배. 바로 암세피를 그냥 폭격타는데 죽이던데요. 그걸 어느 때 가장 많이 난다고? 그건 모르구만. 잠자리 할 때. 어? 잠자리 할 때. 옳지.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할 때. 그렇지. 그 기쁜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번개 사람 안 되고. 이게 하늘인가 땅인가. 이런 사람 볼 때 다이도핀 난다. 응? 근데 이 엔도핀 4,000배니까 암세포 바로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랑, 남녀 사랑. 응? 근데 내가 이제 가정연구소장도 하고 인간연구소장인데 보니까 유익성장 발전론식으로 이 앞으로 그건 나중에 오늘 주제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이 파네졸이나 항암제 와인 25배. 요새 최근에 발표된 게 뭐가 있다고요? 죽은 유병헌? 죽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 유병헌 목사님이 죽을 때까지 먹었다고 하는 심해 상어 간에서 추출하는 줄 뭐예요? 스쿠알렌이라는 항암제가 와인은 200배. 자, 스쿠알렌이라는 항암제가 와인은 내 와인의 기준에 와인은 세계로 잘 먹으니까 와인은 몇 배?
200배. 그럼 퍼센트는 얼마예요? 2만 5천. 2만 퍼센트. 맞아요? 2만 퍼센트. 나머지 하나. 자, 우리가 정치 얘기는 이제 우리가 행복해. 정치 나가 오늘 질문을 정치 뭐예요?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뭐예요? 정치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 아, 좋습니다. 박수 쳐줘. 조금 저 국회 보냈더니. 자, 나 오늘 한 수 배웠네. 백성은 뭐라고요? 눈물을 닦아줘. 어때요? 좋지 않아요? 닦아줍니다. 눈물을 안 닦아주면 정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정치가 아니, 응? 정치란. 자, 정치란. 그 다음 또 있어요? 또. 정치는 뭐예요? 국민을 화나게 만들어. 국민은 뭐라고? 화나게 만들지. 화나게? 응. 만든다고요? 응. 아니, 어떤 정치라는 건 본래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정치는 화나게 하지만, 본래 정치는 어떻게 돼야 돼요? 뭐에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 이익 때문에. 지금 저분은 조금 나와고 지금 정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정치는 맞아요. 자기 당리당략 자기 배우를 위해서 나간다. 이번에 제가 이거 연설에도 그걸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정치고 본래 정치는 아까 이거 맞아요. 이 말 외에 더 없어요. 이게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다. 국회 민안 맞아요? 국채미나. 본래는 당국 간다는 거예요. 홍보를 줘야지. 국채미나. 국회 민안 맞죠? 여기 한문 박사님 달달 나간다. 안도 이거 하시면 뜯어고쳐야 돼. 이거 아니 좀 다른 말도 좀 바꿔야 되겠어. 이거 여자가 집안에 있어야 안전하고 좋다네. 이거 집안에 있으면 되는가? 여자가 지금은 암탉이면 망하는 게 아니라 암탉이 울어야 계란을 황금알을 놓는데 그것도. 여성분들은 이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암탉이 울으면 알을 놓는다고 아니고 황금알을 놓는데요. 그게 어디서 바꿔줘야 되겠지. 그 차가 이따가 열어내야 하니까. 이게 안전하다. 이거 돌아다니면 기집진하고 막 그렇게 문제생긴데. 자, 그래서 국회민안 이거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그래 하자 이거지. 지금 우리가 좀 행복하는 시간을 갖자는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 뭐 왜 문제가 많은가. 지금 법원 판결의 약 76.8% 약 80% 가까이 국민이 안 믿는다. 신문 보시죠. 법원 판결 안 볼 때는 이제 나라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왜? 법원은 인권은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해서 막 돈만 들이면 그냥 변호사가 검사 갖다 들춰보는 거 아니야. 다. 죄도 무죄, 무죄도 유죄. 이게 다 썩어. 종교까지 싹 썩어. 불교, 기독교 그렇거든. 그래 이런 실태를 알고 나서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 부산에서 있었던 거죠. 이건 내가 신문을 스크랩을 해놨는데 한 50대 남자가 위암이 걸렸어요. 나는 암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암을 잘 못 먹는데요. 위암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운동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산에 무슨 산이 있다? 금정산이라고 산이 있어요. 네, 그 막걸리 팔죠. 산에 가면. 우리나라 우리 서울 같으면 청계산에 가면 막걸리 팔지. 금정산이라는 산성 막걸리라고. 그렇죠. 여기 목이 산에 가야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막걸리를 마시고 든다고 신문에 난 거예요. 위암이 치료가 돼. 그만큼 우리 조상들이 대단한 겁니다. 위암이 치료가 되는데 마지막에 기자가 뭐라 썼다? 우리는 이 막걸리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좀 뒤에 누님 들어. 자, 가시. 그래. 막걸리 좀 그래서 이제 체질상 질상이 뭐냐면 효소를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우리 누님이 대표자예요. 저 누님은 내가 가까이 지내니까 그걸 다 아는데 한 잔만 했다면 꼬가리져 그래요. 꼬가리져 그런데 자꾸 남편은 술을 좋아하니까 왜 당신 해야 나도 기분이 나지 하고 배하고 남편이 혼났답니다. 막 부인이 그걸 모르고 막 병원에 가고 야단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런 사람 외에는 우리의 생막걸리가 몸을 살린다고. 근데 이제 취하게 먹어서는 안 돼. 보약도 많이 먹으면 독이 됐죠. 근데 취하는 기준이 뭐다? 내가 가르치죠. 취하는 기준은 혀가 꼬부라지지 않을 정도면 돼요. 이래 부르면 여자고 남자고 그냥 한물 갚아지. 그게 지금 혀가 꼬부라지. 근데 치기가 있으면 좋아. 유대인들은요,
사랑은 뒤에 반드시 와인을 먹어요. 사랑은 뒤에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은 드라마를 봐도 영화에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없냐 했더니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들 술을 즐겨도 그분들은 예수님도 포도주를 만들었잖아요. 그거 안 좋으면 만들었겠어요? 최초 기적이죠. 자, 그래서 술은 취하기만 먹지 않으면 모약인데 포도주도 좋습니다. 근데 막걸리가 더 좋습니다. 취하는 기준은 뭐라 했습니까? 취하는 기준. 해가 꼬부라지지 않을 정도. 기분이 당연히 좋아야지, 기분은. 기분 좋으라 먹는 거 치기. 자, 그래서 이 막걸리를 잘 드시고 이동 포천 살균 탁주는 절대 안 돼요. 유통기한 높여서 살균 탁주 뭐지? 그 써놨어요. 요새는 상호로 쓰게 돼 있어요. 국가에서. 탁주 또는 생탁주는 먹어도 되고 거기다가 살균 탁주를 써놨어요. 잘 자란 글씨로. 순이니까 유산균이 있어요, 없어요? 살균. 없죠. 없으니까 알코올 끼만 있으니까 소주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주는 드시면 몸을 버리고 그러니까. 막걸리, 생막걸리를 드시면 몸을 살린다. 그러나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해가 꼬부라지지 않을 정도만 즐겨 드시라.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맞대요. 어느 아줌마가 시골 천지를 가. 맨날 아침, 저녁을 막걸리만 드신 영감 있어. 이번에는 개 적겠지. 그러고 가면 뻘뻘 살아있대요. 근데 나이 듣고 이제 그걸 이제는 하도 막걸리 아침, 저녁 뭐 금방 먹는 거예요. 막걸리가 또 기운을 나게 하고 막 가정에서 시골 쓰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또 몇 년 만에 가 이번에는 개 적겠지. 더 건강해지. 그래갖고 100세, 90세 넘어 살았대.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니까 아까 우리 그 아까 7일째 얘기 자꾸 했죠. 그 알코올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아까 누님 얘기했습니다. 누님 안 들었지만 맨날 이거 우리 어르신께서도 붕괴 살아계시 건강하시게 근데 나 맨날 그 옛날 부하고 교통부 차가 옛날 매들이었어요. 막 부잣집에 가고 그래갖고 그냥 기분 좋은 게 당신 한 잔 꼭 그러죠. 막 병원에 갔대요. 그렇게 그런 거는 조금 상가하고 체질에 맞기만 하면 막걸리를 많이 드시고 정치는 국민을 행복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막걸리 좋아했잖아요. 근데 나는 오늘 사실 이게 뭔 줄 알까? 이거 알아맞힌 사람 이게 뭘까? 막걸리 들었나 보네. 아니 막걸리는 아니에요.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모르세. 그냥 보죠. 궁금하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거예요. 모르세. 우리나라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이런 몇 가지 다 개가 5가지 있는데 이거는 내가 봐도 태극도사 태극. 그래갖고 이걸로 물레방아춤을 만들었어 내가. 물레방아춤을 만들었는데 이 물레방아춤을 보면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저녁에 잠이 안 오고 물레방아춤을 추거든요. 우리가 요러고만 말죠. 우리가 침칠 때. 근데 내가 발명 가니까 뭐를 만들 물레방아춤을 만들어. 물레방아 빙글 돌잖아요. 막 빙글빙글 돌고 쳤고 그냥 얼씨고 절씨고 음악이 나와버리면요 저녁에 여인들이 잠이 안 온대요. 이거 안 나가지고. 근데 한 사람도 데이트 신청한 사람은 없어요. 그때 여자만 문제인데 무슨 리더스 클럽에 내가 한번 누가 마음이낸다고 가자를 갔어요. 이거 주기가 지게이라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옷을 딱 벗고 이걸 춤을 치는 거예요. 이걸 벗고 막 이걸 뺑뺑 돌면서 막 벌렁 돌면서 춤을 치는데 물리방을 춤을 친 거예요. 이걸 종로에서 어느 남자가 그때 리더스 클럽에 오신 분 아니? 그렇지. 선생님 춤을 보고 저녁 내 잠을 못. 근데 남자도 잠을 못. 미국 사람은 더 좋아해요. 미국 사람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거에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것인데 뭐가 나오냐? 재밌어요. 그 다음에 태극기가 나와야 또 살지. 우리 태극기. 이게 참 재밌어요. 태극기 여러 가지 미국 사람들하고 한 2년 살았는데 미국은 참 국기가 참 IQ가 거의 98밖에 안 돼요. 미국은 98. 평균 IQ 98이에요. 미국이. 근데 왜 잘 산다? 자원이 풍부하고 또 세계에도 국유지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국유지로 해서 아파트 좀 싸게 짓고 국가에서 좀 싸게. 그래서 이거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국을 아까 이거 초유국가를 만들자. 자, 그 2개가 좀 남았는데 어느 마치겠어요. 자, 이 정치를 그러면 왜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알아 어느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걸리 파는 이게 개판이 아니고 이거는 즐기는 국민의 행복 시대에 맞는. 그러니까 자, 인간이 존재하면 기쁨을 갖기 위함입니다. 어때요? 우리가 슬픔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슬프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에 행복하기 위해서 기쁨을 갖기 위해서 온 거예요. 본 목적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좀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사회도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거 잘 알았죠? 자, 다음. 이제 정치는 아까 백성의 눈물을,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아까 선생님, 눈물을 닦아준단 말이 더 표현이 좋아요. 응? 박수 한번 쳐주고 또 한번. 자, 그 다음에 뭐냐. 막걸리 배웠죠? 오늘 좀 유익이 돼야 된다. 그때 어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전부 다 소주 안 먹고 막걸리 이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저에게 막걸리 기쁨을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했나 안 했나? 왜 그럽니까? 막걸리가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자, 체지만 맞으면 그거 주시고. 자, 다음에 뭐라 써놨냐면 아까 이 다음에 하나, 둘, 셋, 5개를 했잖아요. 초림국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엘빈 토플러가 몇 년 전에 왔다 갔어요. 갈 때 기자는 걸 내가 본 거야. 대한민국 같이 미래학자 아시죠? 엘빈 토플러. 네, 2006년도 왔다. 예, 아이고 잘하시네. 그때 갈 때 기자를 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갈 때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과 같이 작은 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알아요? 미국에 한 30년을 살고 나온 재미 그 누나인데 누나 아닌데 간호사를 했어요. 미군 장교 겸해서 나왔어요. 30년. 근데 한 말이 뭐라고? 얘 지금 미국 사셨으니까. 아니, 한국에 나오니까 왜 자동차 바퀴에 흙이 안 묻냐 그래. 흙이. 아, 미국은 부자나라 다 금대기를 깔아놨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도 넓으니까 비포장이 많답니다. 나가만 흙이 묻었는데 우리는 차는 흙이 묻은 것도 깨끗이 돼버리 막 그냥 농로까지 산기까지 다 어떻게 했어요? 그냥 콘크리트로 싹 깔아버려요. 그 흙이 안 묻는다는 거야. 흙이. 그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인터넷이에요. 작은 나라가 그런 게 있다냐. 김대중 대통령 특히 뭐라고? 섬에까지 광캡으로 그냥 싹 도로를 인터넷 도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나라가 이럴 수 있어요. 미국은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작은 놈이 더 그것이 작은 나라가 더 경쟁력이 있다. 예? 그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있어요. 초유국가를 건설할 수 있어요. 근데 초유국가는 왜 건설하냐? 이것 때문에. 재밌습니다. 세계 뭐라고요? 옳지. 저희 도사들 알아요. 지도국, 박수. 왜 이걸 할 수 있냐? 첫째는 IQ 얘기는 했죠. 자, 지금 감성지수, 인성지수, 영성지수 중요하다고 하죠. 천만에 지능이 전제가 된 감성, 인성, 영성이 중요하지. 안 그래? 이해가죠? 그래서 지능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능만 있어서는 또 안 되겠지만은. 그러니 세계 최고 지능을 가진 데다가 세계 지도국을 자 사람도 지도자가 있어야 하듯이 제 생각은 나라도 지도국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지도국 상실 언제부터? 9.11부터 잘 아시네. 박수 쳐. 저분 형제 나라 형제 아브라함하고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하고 누구지? 지금 이삭하고 야곱 말고 아니 누구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들 이삭하고 또 서자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얘기. 가인 아들은 저 위에고 이스마일 말해보니까 그런 했는데 좀 사이가 좋으면 어쩔 건가? 기도하면서 쳐버려요. 그게 선민사상이야. 아주 우리 홍인가 사상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홍인가 늘 이걸 이렇게 한다. 선민사상 나가 기독교 선민사상 했거든요. 자기가 선택됐다 이거야. 그럼 기도하고 쳐버려 죽여버려요. 기도하고. 굳이 기도하고 전쟁이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홍익인간 사상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세계 지도국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생각을 자, 9.11 지금도 연상 나가 그 생각을 해도 비행기를 타고 사람을 200명, 300명 싣고 산처럼 들이받아 얼마나 물론 종교적 좀 뭐 망상이 있긴 하겠지.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 산채로 들이받아 산채로 막 정랑업처럼 막 무너졌대. 이미 그때 미국은 지도국 자격을 잃었다. 그럼 어느 나라가 세계 최고 IQ 국가 홍인간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세계 지도국을 달성해서 모든 지구촌 복리와 인류 공영을 실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 박수. 그래서 마지막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도국을 왜 만드냐? 우리 홍인간 넓은 그 사랑으로 지구촌
복리와 인류 공경을 어때? 말로만 하지 말고 어? 그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올린 아까 국가정책 기한서 여기에 처음 5줄이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한글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은 이게 그 얘기입니다. 자, 동서통합을 하고 남북통일을 해서 초일국가를 건설하는데 세계 지도를 달성해서 지구촌 공약, 인류 공약을 말만 하지 말고 실현해라. 자, 여기서 밑에 문장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니고 그 옆이 거기 안내를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러한 지도자는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최고 지도자가 되어 세계만방 인류 대역사에 찬연히 빛나는 그 건물이 될 있잖아요. 것이다. 옆에 5층 건물. 맞죠? 그렇죠. 그런데 전시 예, 그러면 과연 이러한 대역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가능할까? 자문자답을 합니다. 나는 당당히 말한다. 분명 가능한 일이라고. 분명 가능해. 꽃을 옆에 그리고 이것을 그 가능점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것의 앞으로는 조금 44년 기록입니다. 그 옆에 편지만 해도 보이는 3년이 걸렸어요. 옆에 건물 편지 기간. 5층 건물이 호텔 네. 옆에 있는. 그래서 우리 누님도 좀 알고 있지만 아들이 전부 다 이거 아들이 만들고 아들이 무슨 디자인 학과를 갔다 오더니 책 만드는 필요해갖고 아버지를 잘 도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걸로 마치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현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하는 그 제가 여수 MBC 그 무소속이가 10분간 연설을 했어요. 근데 우영군 아시죠? 저 강양에서 민당 원내에서 우영군이 재수이가 나는 무소속인데 이게 놀래가지고 제 연설을 자물총을 태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재방송을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 찾아갔죠. 왜 옆에 하동 알죠? 가정 옆에 하동 아닙니까? 5번, 4번, 5번 재방송을 내서 재방송을 하지 않나? 그러니까 동문서답으로 예, 선관위에서 재방송을 하면 판사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히 묶어본 거예요. 완전히 이해가죠? 그래서 내가 너희는 어쩌게 동문서답이더냐? 나는 다시 재방송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묻지 않고 왜 처음부터 재방송을 하지 않았나 묻지 않냐가 또 이상한 대답이 나. 예, 특정인에게 표가 몰릴 것 같아서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걸 지금 8년 뒤에 지금부터 떠들대. 그리고 이 연설은 성관위에서 자문사를 세운 명연설에서 유튜브 등으로 SNS로 쫙 전국에 나갈 건데 그걸로 저희 10분간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보면 현 정치가 어떠한가가 나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동차 그 실험 선반 그것만 잠깐 보여드리고 왜냐면 발명가니까 그럼 이 발명으로 나라를 바꿔. 자 이걸 어느 정도냐 하면요 지금 자동차가 2010년 수준했을 때입니다. 세계 10억대 맞아요? 지금은 15억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사람 처음에 안 믿어요. 자동차 대수가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3,500만 명인데 자동차 등록 대수가 3,500만 대가 넘어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성인이 2천만 대 지금 이번에 2천만 대 넘었어요. 집이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요. 미국, 중국은 1,001억 5천만 대. 이제 10억대라는 감이 잡히죠. 세계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난스테이션을 자동차를 만드는 게 자동차 기름도 물도 없이 가니까 제가 다 해놨어요. 오늘 그걸 잠깐 보여주고 연설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10%만 보급을 하자. 우리나라 제품이 20, 30% 보급이 많잖아요. 그 10%면 몇 대요? 1억 대죠. 자 4천만 원씩 받고 우리는 차가 아주 기술이 좋은데 차가 싸게 값이 있어요. 4천만 원을 받으면 자 이 돈이 며칠에 4천 이익을 내가 대당 1,000만 원씩 뺄 수 있어. 이건 그러니까. 그러면 이익이 40만 원이니까 1억 되니까 이익만 박수 한번 쳤어. 그래서 여기 부재를 꾸문기술 특허 창의 아이디어로 국부 창출 및 초일국가 건설하고 박아놓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기술 이건 삼성이나 본대 같은 거는 이걸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작 과정도 있는데 그건 안 보여주고 돌려만 보여주고 10분간 그 MBC 연출 그 정치는 왜 문제가 있는가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려야 예, 제가 네. 그 기술을 한번 보고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전기가 발생하는 기술이에요. 자동에서 그 전기가 나오는 것이죠. 뭐야, 안 되냐? 대기가 좀 오래돼서 꺼졌네. 공기가 좀 있었네. 공기가 좀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서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 기술. 현대나 뭐 이런 기업 근데 기술 제외해가지고 해외로 가있더라고요. 편식 자본주의는 절대 합리하지 않는다. 절대 합리하지. 나오냐? 네,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좀 꺼야 되겠는데. 네. 저 뒤에 불을 좀 끄면 좀. 명함이요? 아니 네. 불을 좀 꺼야 되겠는데. 이건 녹화하면 안 돼. 그건 없습니다. 제가 충전기는 없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 불 좀 꺼주시겠어요? 이건 죄송합니다. 녹화는 하면 안 아, 됩니다. 거기에 불. 네. 예, 들어와서 좀 앉아요. 안쪽으로. 아주 뭐 좀 시간이 지루하지만은, 이리 오세요. 예, 저희 이제 복잡한데 뒤에 있지 말고 앞으로 우주자동차 나오시면 되지. 이제 기술 관련된 이제 시연 동영상이고요. 이제 그걸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 스쿠터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 시연 동영상, 실험 동영상입니다. 전기 스쿠터. 저희 밑에 광양의 연구소 안에 있는 실험실 모습이고요. 예. 김정식 총재님은 왔다 가셨습니다.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보시기만 일단 하고 녹화는 혹시 하시고 계시면 녹화는 조금 이제 그래 주십시오. 국문기술로 국부 창출과 초인류국가 건설 타이틀을 걸고 세계 최초의 차세대 전기 자동차 컨셉인 전동 발전장치, 제동 발전장치, 속도풍 발전장치, 태양광 발전장치, 그리고 비상용 발전장치까지 구비된 차세대 친환경 자동차의 메카로 구상하기 때문에 전동 발전장치가 실현된 상황을 녹화해 보겠습니다. 장착하기 전에 돌려보는 건데 예.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오토바이 프레임에 장착하기 전에 먼저 그냥 돌려보는 영상입니다. 힘차게 안에 자 이걸로 하고 예. 그 다음에 타고한 거 보이고 잠깐 지금 예. 빨리 돌려요. 예. 지금 요동된 거 또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만든 것을 실제 프레임에 부착하고 이제 직접 도로 주행하는 영상인데요. 그 다음 영상은 도로 주행하는 영상인데요. 이제 아까 그 돌아가는 그 장치를 이제 오토바이에 직접 장착을 했고요. 여기 저희 밑에 광양 연구소 영내입니다. 영내를 이제 한 바퀴 돌고 바깥으로 나가는데요. 이제 저 장치, 아까 그 돌아가는 그 장치가 모터뿐만이 아니라 제네레이터, 발전까지 된다는 그런 게 핵심 특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이렇게 충분히 차고 나갈 수 있는 힘까지도 나오고요. 이제 시승까지 이렇게 하는 영상이고요. 1주년 그 보여.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영상은 그대로 해 그대로. 예, 저희 연구소 1주년 기념식 때 그 동영상 오토바이를 타는 영상인데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자, 박수 한번 들어주세요. 박수 한번 더 들어. 신기한 일이 있고 앞뒤바퀴가 3개 차지 앞뒤바퀴 오던 동영상이다.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제작 과정 좀. 예, 이거 이제 마지막 시인데 이거 보기 전에 예, 이제 제작 과정을 조금 알면 감이 잡니다. 제작 과정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삼성이나 현대에도 없는 그런 노하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작 과정만. 이제 아까 보신 동영상에는 이제 만들어 놓은 완성품을 보신 건데요. 이제 제작 과정은 사실 이제 잘 이제 공개는 안 하지만은 이제 오늘은 이제 서울에서는 공개적으로는 처음 이제 하는데요. 이제 저희 회사 마크이고요. 자동차 이제 색감이 이제 요거랑은 조금 다르네요. 프레젠테이션이 이제 지금 그 3D 시제품을 3D로 미리 설계해 놓은 모양입니다. 자동차 3D로 먼저 설계해 놓은 영상이고요.
이제 각 부품 설계 도면이고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2D 설계 도면을 바탕으로 아까 3D를 설계를 했겠죠. 이건 속도풍. 저희는 여러 종류의 발전 장치가 있는데요. 바퀴가 돌아만 가도 발전이 되고 바람을 이용해서도 발전을 합니다.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발전하는데 그 속도풍 발전 장치의 가이드 라인이고요. 전기 스쿠터 및 모젠 작업 반경인데요. 이제 아까 오토바이 만들어 놓은 걸 보셨잖아요. 그것을 만드는 작업 반경입니다. 한 대분을 지금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이제 제작을 하는 이제 광경이고요. 이 장치가 아까 그 실제로 돌아가는 구동이 되는 그 장치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물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용은 아까 그렇게 오토바이용은 보셨고 자동차용도 이미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용도 이미 제작을 해서 그 자동차용은 좀 크기가 크죠. 지금 보시는 대로. 그래서 다 실험실에서 만드는 광경이고요. 이제 특허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구동되는 그 원리까지 구동까지 된다는 게 이제 참 저희가 그동안에 해놓은 성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이제 마저 보시겠는데요. 이제 아까 보시던 동영상 마저 보시겠고요. 지금부터 주식회사 우주모터스 우주자동차 연구소 시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시제품 만들고 있는 모습이죠. 이곳은 연구소 실험실입니다. 의무기술로 국부창출과 초일국가 건설 타이틀로 세계의 초유기술인 전동발전장치, 즉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나오는 특허와 제동발전장치, 즉 제동을 할 때 전기가 나오면서 차량이 정지하는 기술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전동 발전장치, 순환동력 발전장치. 전기를 눈에 안 보니까 할로겐 등 500W 두 개, 1000W입니다. 100W, 500W, 1000W, 2000W, 200W 두 개, 2400W가 전기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걸 보여드립니다. 그 등록된 기술을 시연해 보이겠습니다. 대낮처럼 만약에 우리 바퀴가 돌아가면서 전기가 나오는 그런 장치를 보여줬습니다. 본 시험대는 역시 세계 초유 원천 기술인 제동 발전 장치 시험대인데요. 한 바퀴당 500kg인데요. 하나가 50kg인데 세트가 10개에서 500kg인데 본래 얘가 바퀴가 끊어져 있는데 실험으로 토크, 자동차는 전기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만에 자동차가 출발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차고 나올 때 힘이 나와야 되는데 세계 최고 스타팅 토크 기동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여드립니다. 보시는 바대로 500kg 무게인 쇳덩어리를 돌리면서 제동할 때 전기가 나오는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잡한 저기를 주식회사 우주모터스 기술로 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바퀴 하나가 500kg 무게의 쇳덩어리를 돌리고 또 제동을 할 때 전기가 나오면서 제동이 되는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퀴가 무거운 쇳덩어리를 돌리면 힘차게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제동을 할 때 전기가 나오는 것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 제동을 시작합니다.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만한테 네, 이와 같이 정확하게 제동이 되면서 전기가 발생되는 제동 발전 장치를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제가 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10분간 그 여수 MBC 그 연설한 것은 다음 기회로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좀 가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어찌됐건 오늘 그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옥재 소장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드립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저와의 관계에서 알게 된 정보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작은 거인, 이 괴짜, 우리 이옥재 소장은 사실은 이 국회의원 금배지 정도를 붙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대권에 도전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권하기를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도 한번 해보고 나서 하든지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뭐한 것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18대죠? 네. 19대 대통령 그 선거 때 대통령 출마 벽보가 제 별명이 대한민국 김서방인데 저하고 벽보가 같이 붙으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섭니다. 근데 동생이 형한테 양보를 할런지 형이 동생한테 양보를 해야 될 건지 형이 양보를 해. 예,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담이고요. 오늘 어찌 됐건 이렇게 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끝으로 우리 그 전 원광대 교수를 오래 하셨고 또 언어심리학 박사이시고 현재는 한국 테드 연찬회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박준수 교수님이 원래 우리 21세기 신문화 연구의 우리 사람입니다. 예, 우리 분입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오랜만에 우리가 나오셨는데 우리 박 교수님 모시고 좀 많이 늦었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몇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평생을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해온 남자, 준수한 남자 박준수입니다. 방금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현자 회장님으로부터 이 귀한 늦은 시간에 소개를 받아서 제가 잠깐 한 2분 정도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 소개를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우리 21세기 신문화 연구의 낭인 시절,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죠. 여기 와서 그때는 정말 사람도 많았고 한 50명, 60명. 임중산 회장님 가셨습니까? 예. 도인들, 계룡산 도인들 이렇게 해서 많이 계셨는데 옛날이 도인의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말 신지식인의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 밤늦게 만나는 도둑놈이 아니면은 정든님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제가 정든님들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 모임의 사무총장 그때 당시 또 공동대표 10년 전에 그러면서 신분을 많이 해왔었는데 정말 이 모임에 오늘 정말 오늘
제가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면서도 이렇게 독특하게 이 에너지가 살아있는 그런 저런 멋진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구나 하는 우리 그 이옥재 소장님, 이 정말 최고의 발명가이시기도 합니다만 오늘 들으면서 저런 기술이 상용화될 날도 아마 이 보면서 멀지 않을 것 같다. 또 이 아드님까지 너무 또 훌륭하세요. 보니까 부자관계가 또 이렇게 좋나 이런 데서도 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저의 고향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다시 한번 좀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번에 새누리당으로 전라도에서 출마를 하셨는데 저희 고향에서 저희 바로 옆고향이 순천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이정현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셨는데 그 양반도 TV에 나와서 말을 아주 뭐 제달제달 잘 하시는데 그 사람은 저는 말 잘한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정말 우리 그 이옥재 소장님께서 에너지가 넘치고 또 정말 또 살아있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유권자들을 마음을 사로잡아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실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정말 우리 그 신문화 21세기 신문화 연구회가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제가 한국 테드 연찬회라고 미국의 최고 강연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매달 학교 졸업 선생님들이 많이 옵니다만은 강연회를 열고 있는데 그 회의실이 꽉 찰 정도로 그러니까 150명, 200명 정도가 오는데 우리 조자원 교수님, 우리 또 전라도 강주에서 오시는 우리 심 회장님 저희 모임에 항상 오시는데 맞죠? 네. 예. 예, 우리나라에서 요즘 강연회 한다고 해가지고 절대 사람이 돈을 공짜로 온다고 해도 안 오는데 그렇게 많이 오게 되는 요인은 제가 이 21세기 신문화 연구회에서 공부했던 것이 바로 그 국회에서 강연회를 열어서 100명 넘게 이렇게 많이 오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시간이 혹시 되시면은 2월 18일 3월 18일 금요일 저녁에 국회 제1회의실에서 또 훌륭하신 분들 모시고 강연을 열고 있는데 오시게 되면 또 국회 식당에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벌써 7시가 넘었는데 어찌됐건 오늘 우리 이옥재 소장님이 모시고 나온 아까 그 누나 되시는 분은 아까 소개가 됐고 또 우리 목사님 인사 말씀드립니다. 잠깐 인사할까요? 예. 저 송대선 목사입니다. 목회 40년 하고 지금 원로 은퇴했는데요. 광양에 가서 보니까 무슨 선교 사업으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몇 년 전에 서울 어느 단체에서 만난 이옥주 소장님 광양에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서로 만났어요. 그 물어보니까 자동차 우주자동차가 거기에서 나도 이제 견학을 하고 이거 다 보고 국회의원 이번에 나온다고 해서 나오라고. 당신같이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 말고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사람이 우리 다수가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 정말로 절반 한 80~90%는 없어야 될 사람들, 여의도에 없어야 될 사람들이만. 그래서 우리 이옥재 소장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만들기 작전을 합니다. 지금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국회의원 만들기 작전하고 이옥재를 사랑하는 몸 2, 3호도 이제 결성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회원이 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 만들기 작업을 할 것이고 그
마음속에 불이 타 있어. 불이 타고 있어. 불이 타. 거기에 내가 감동받았어요. 불이 타고 있어요. 불타는 사람은 언젠가는 해냅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요. 대한민국 호를 짊어질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 정책 제안서를 제가 두 번째 읽어요. 두 번째, 이 거작을 두 번째 읽고 있는데, 이건 불이 타고 있다. 이 정열이 불타고 있다. 대한민국, 한민족의 정신이 불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